그대는 상시 시방주의입니다. 언제나 항상 시방주인 진실을 깨달아가는 여정 중에 재임은 소망 성취 청기비의 호흡과 감사에 대한 시방주 명상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명약. 여기 한 가지 약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수명을 늘리고 심장을 보호하고 잠을 깊게 하고 우울을 거두고 인내심을 키우며 끝내는 당신의 소원까지 이루어주는 약입니다. 부작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약값은 0원입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이 약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과 마음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약의 이름은 감사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살짝 미간을 찌푸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흔한 감사 이야기인가? 감사하면 좋다는 말은 1000번을 들었고 또 해보았다. 그런데 내 인생은 왜 그대로인가? 그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 의심을 환영합니다. 그 의심을 그대로 품은 채로 단 한 가지 사실만 먼저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버드 첸 공중보건대학원의 잉첸 박사와 타일러 벤더일리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무려 49,275명의 미국 간호사를 오랜 세월 추적한 데이터를 권위 있는 정신의학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상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모든 원인을 통틀어 사망 위험이 9% 낮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9%.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가 부작용 하나 없이 사망 위험을 9% 낮추는 알약을 개발했다면 그 회사는 다음날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기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 일을 공짜로 처방전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자재하게 해낼 수 있는 이가 있다면 어떤 팔자가 될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감사하면 건강해진다는 흔한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감사라는 이 단순한 행위가 인간의 몸과 운명과 소원에 그토록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강을 함께 건너야 합니다. 한쪽 강은 미국의 여러 대학과 의과대학이 뇌 영상 장치와 대규모 추적 연구로 밝혀낸 감사의 신경과학입니다. 다른 한쪽 강은 동방의 깨달음 전통이 1000년 전부터 가리켜온 빛의 기둥과 마음의 곡간과 본래 갖춤의 비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이 이야기의 모든 대목이 증언할 사실은 이 두 강이 결국 같은 바다로 흘러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경과학자가 뇌 영상 장치 안에서 보는 그 빛은 1000년 전 수행자가 명상 중에 보았던 바로 그 빛과 다른 빛이 아닙니다. 이제 그 한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뇌가 감사를 만날 때 일어나는 혁명. 감사의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15년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뇌와 창의성 연구소의 글렌 폭스 박사, 그리고 신경과학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가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감사라는 감정이 뇌 안에서 만들어내는 정확한 회로의 지도가 그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실제 증언을 들려주었습니다. 낯선 이가 빵 한 조각을 건네주어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도덕적 무게가 실린 이야기였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뇌에서는 세 영역이 동시에 환하게 켜졌습니다. 첫째,
전대 상피질입니다. 도덕적인 인지와 공감을 담당하는 중추입니다. 둘째, 내측 전전두피질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령탑입니다. 셋째는 복측 선조체와 측좌핵, 뇌의 보상 시스템입니다. 곧 기쁨과 안락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세 영역이 함께 켜진다는 것은 작은 발견이 아닙니다. 감사는 도덕적인 인식과 깊은 즐거움이 동시에 일어나는 인간 감정의 가장 특별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외칩니다. 이것은 좋은 징조이다.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 번의 깊은 감사는 우연히 스쳐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감사를 불러오는 회로의 점화 그 자체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의 성공을 부릅니다. 감사의 신경화학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한층 더 흥미로워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의 뇌에서 분비량이 늘어나는 두 가지 핵심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입니다. 오늘날 의학이 처방하는 거의 모든 항우울제가 표적으로 삼는 신경회로가 바로 감사가 공짜로 활성화시키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2016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의 프라티 키니 박사 연구팀이 결정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3주 동안 매주 한 통씩 감사 편지를 쓴 집단의 뇌는 석 달이 지났는데도 내측 전전두피질의 신경 민감성이 또렷하게 강해져 있었습니다. 단 3주의 짧은 수행이 석 달 뒤에 뇌를 바꾼 것입니다. 이제 동방의 깨달음이 1000년 전부터 가르쳐온 한 가지 개념을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함장식 진리입니다. 함장식이란 모든 것을 머금어 저장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감정과 경험과 인식이 이 곳간에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곳간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가가 그 사람의 팔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디애나 키니 연구에 3주의 수행이 석 달 뒤에도 뇌에 남는다는 사실, 그리고 동방에 감사가 마음의 곳간을 다시 배열한다는 가르침. 신경과학은 그것을 신경가소성이라 부르고 동방의 수행 전통은 그것을 함장식의 재배열이라 부릅니다. 단어가 다를 뿐 가리키는 실제는 하나입니다. 감사는 뇌를 다시 짭니다. 그리고 당신의 운명을 짜고 있는 그 깊은 곳간을 다시 짭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감사가 운명을 바꾸는 실제 구조. 감사 연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 그리고 마이애미 대학교의 마이클 맥컬러 교수는 2003년 감사 연구의 기념비가 된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 매주 짧은 글을 쓰게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 집단은 그 주에 감사했던 일 5가지를 적었습니다. 두 번째 불만 집단은 그 주에 짜증나고 거슬렸던 일 5가지를 적었습니다. 세 번째 중립 집단은 그저 자신에게 영향을 준 일을 담담히 적었습니다. 단 몇 주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감사 집단은 모든 측정 지표에서 다른 두 집단을 압도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더 높았고 잠의 질이 더 좋았으며 두통이나 복통 같은 몸의 증상도 더 적었습니다. 운동량은 더 많았고 남을 돕는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도 더 높았습니다. 에먼스 교수는 훗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는 3가지를 한다. 첫째, 좋은 것을 증폭시킨다. 둘째, 부정적인 편향에서 우리를 구출한다. 셋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데이비드 디스테노 교수는 무시무시한 사실 하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시간 할인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감사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자주, 나중에 더 큰 보상을 택했습니다. 인내심이 늘고 충동이 줄고 자기 조절이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감사는 성취하는 사람의 뇌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이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사람이 부자가 될 자질을 갖춥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가 오랜 세월 사람과 인연사를 관하며 발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순서의 문제는 단지 부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자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한때는 서로 사랑했던 부부였는데, 분명히 한때는 누구보다 소중했던 부모와 자식이었는데, 분명히 한때는 목숨까지 내줄 수 있었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 철천지 원수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했으나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뿐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되게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부정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이건 인연되었을 때 그냥 최소 평상심이거나 그것이 아니면 존중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3번 이상 의심불평하되 시기 질투 등을 하면 반드시 철천지 원수 관계로 발전하도록 시방 우주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저가 관한 바에 의하면 진실입니다. 1번, 2번, 3번 부정한 그 순간부터 돌연 모든 관계와 발자는 이미 완전히 돌아서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시스템은 생각보다 신묘하지만 단순한 하나의 진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본래 일체는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도 같은 존재를 기본 미약하게나마 3번 이상 부정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자신 배반에 대한 인연 과보의 작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날 결과를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의심하는 사람은 삶으로부터 그 배반사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의심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그 배반사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배반사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을 의심하고 신을 의심하고 붓다를 의심하는 마음이 반복될수록 인생은 점점 피바다 같은 여정으로 변해갑니다. 천기누설이라 하여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배반을 부르고, 불신 역시 배반을 부르고, 원망 역시 배반을 부르고, 부정은 또 다른 배반을 부르는 하늘이 감춘 근원적인 비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의 모든 것들은 마음의 곳간 함장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저장된 것은 인연을 따라 반드시 현실 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에먼스 교수의 말대로입니다. 감사는 부정적인 편향에서 우리를 구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팔자의 방향을 돌리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버드가 밝힌 충격적 진실 감사는 수명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49,000여 명의 간호사 연구를 들어보려 합니다. 연구
이루어지는 이들에게 6항목으로 이루어진 표준 감사 척도로 점수를 매긴 뒤 약 3년 동안의 사망률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의학 통계의 언어로 보아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사 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무리는 가장 낮은 무리에 비해 모든 원인을 통틀어 사망 위험이 9% 낮았습니다. 나이도, 건강, 행동도, 신앙까지도 그 모든 변수를 통계적으로 깎아낸 뒤에도 감사 그 자체가 홀로 독립적으로 사망 위험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심장이 가장 크게 반응했을까요? 만성적인 분노와 불안과 불만 속에 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코르티솔은 혈관 안쪽의 세포를 만성 염증 상태에 빠뜨립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심장 박동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터집니다. 감사는 이 사슬의 가장 윗단을 끊습니다. 감사는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옥시토신과 함께 마음을 진정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혈관이 풀리고 염증이 잦아듭니다. 그 결과가 바로 9%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의 곳간에 쌓인 오래된 부정부터 녹여야 합니다. 오래된 의심을 녹여야 합니다. 오래된 시기와 질투를 녹여야 합니다. 오래된 원망을 녹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감사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일의 감사로도 변화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100일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0일의 감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식과 절 수행 강도를 동반한 감사 수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곳간은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부정과 의심과 원망이 하루아침에 녹아내리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방식의 감사 수행은 절대 희망 고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긍정 확언도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반복하는 자기 위안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살아있는 매 순간 명약이 응급치료에 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소원 성취의 진짜 비밀빛의 기둥.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정직한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왜 같은 기도를 드려도 누구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누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법당에서,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기도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평생을 빌어도 그대로이고 어떤 사람은 잠시 기도한 것만으로도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그저 운이라 부르며 슬며시 지나치기가 일상입니다. 저가 관한 바에 따르면 일상 것이 아닌 크고 작은 변화, 즉 소망 성취를 비롯한 상향으로의 진화나 변화는 우주적으로 볼 때 평상이 아닌 어떤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이는 어떤 형태의 도약으로 읽힙니다. 이러한 도약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주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와 같은 행간을 읽은 역사가 한 번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우주적인 동의를 얻는 방법은 광주를 천상으로 쏘아 올리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광주는 돋보기가 허공에서 불을 일으키듯 자신의 기도가 금강일심의 수준으로 집중되어 모든 파장이 공조될 때 발생합니다. 어떤 이들은 간절함은 결핍의 기도이기에 행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핍의 기도는
어떤 원리에 비추어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면의 진실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아니고선 광주를 쏘아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삼매의 방법이 있지 아니하냐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삼매도 간절함의 끝에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이나 추론은 실지에서 빛을 잃기 십상입니다. 해당 전문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핍의 것이어도 간절하면 결핍의 카테고리를 넘어섭니다. 할 수만 있다면 결핍이 아닌 지복 경계에서 출발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이는 깨달은 성자일 때 가능한 경계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있어 광주 승천의 길은 오직 간절함이 최선의 길이 됩니다. 이 빛기둥을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의심과 원망과 부정입니다. 이는 육내식이라는 의식층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안전보장 기본 작용일 뿐 그대 자신이 원한 결과는 아닙니다. 육내식층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대의 안전보장을 위한 철저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약을 불안정 요소로 간주하여 도전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해야 모든 도약을 비롯한 소망의 성취와 행복은 가능해집니다. 감사함은 육내식 심층의 모든 불안해성 요소나 적이나 장애로 삼는 모든 요소를 녹이고 자신의 소망을 싣고 천상에 승천케 하는 최첨단 광주의 우주선을 바라게 합니다. 광주가 곧게 서고 빛기둥이 맑아지고 마음의 곳간이 감사로 채워질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운명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광주라는 말이 지나치게 신비롭게 들린다면 오늘의 신경과학으로 같은 사실을 옮겨 비추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는 30년에 걸쳐 심장 박동의 변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감사와 연민의 감정에 들어간 사람의 심장 박동은 조화로운 동조 상태에 들어간다는 파동, 동조 현상을 연구로서 확인한 것입니다. 들쭉날쭉하던 심박의 그래프가 부드러운 물결처럼 가지런하게 정렬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동방의 선각자가 빛기둥이 곧게 선다고 말하는 그 상태와 오늘의 과학자가 심장과 뇌 파장이 공조되는 상태는 전혀 다른 분야의 연구이지만 하나의 같은 실제와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둘 다 옳습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파동이 가지런히 동조될 때 드디어 빛기둥 광주가 승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두 진실이 하나의 실제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의식은 정렬된 의식이 됩니다. 정렬된 의식의 기도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함 속에 흩어지지 않는 기도는 결국 광주가 되어 그 소망을 싣고 우주를 향해 쏘아 오릅니다. 성공의 순간입니다. 흔히 말하는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월급이 올라서 감사하다. 아이가 합격해서 감사하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위태롭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감사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시비상견을 여윈. 집착 없는 가운데 바라는 항상 감사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숨처럼 심장의 박동처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선 사람의 빛기둥은 하늘을 향해 일직선으로 곧게 승천합니다.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자리는 실패와 고통과 상실 앞에 섰을 때입니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이가 등을 돌렸을 때, 진단서에 무서운 단어가 적혀 있을 때,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좋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좋지 않아 보이는 일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면의 본연으로 다 갖추어져 있음의 지복을 보고 그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손에 잡히는 실천법을 7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아침 첫 호흡에 감사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에 단 3번의 호흡을 의식합니다. 한 호흡마다 호흡에 대해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를 한 번씩 말합니다. 단 1분의 수행이지만 그것이 그날 빗기둥 광주의 첫 정렬입니다. 둘째, 5줄의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 5가지를 적습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퇴근길에 노을이 고왔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뇌의 신경 가소성을 가장 깊이 자극합니다. 셋째, 3주의 감사 편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통씩 3주 동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누군가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쓰는 행위 그 자체가 석 달간의 뇌 재배선을 일으킵니다. 넷째, 집착의 근원 자리, 즉 집착보다 더 근원 자리에서 일어나는 응착의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근원의 자리에서 단 한마디의 감사를 처방합니다. 이 하나의 처방이 모든 실패와 불행을 치유하고 팔자를 도약해 굴러가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신비한 전공법입니다. 다섯째, 식사 전 한 호흡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 한 호흡 동안 그 음식의 모든 배경을 떠올립니다. 농부, 햇빛, 비, 바람, 천지, 그리고 운반한 손, 요리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진심 다해 전합니다. 애끼니마다 빗기둥이 한 번씩 곧게 섭니다. 여섯째, 잠들기 전 회상의 감사입니다. 잠들기 직전 5분 동안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며 각 장면에 감사를 입힙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그날의 곳간을 정리하며 재정해야 하는 중요한 비밀의 시간이 됩니다. 일곱째, 항상 감사하는 호흡입니다. 평소 숨 쉴 때마다 들이쉼은 받음으로, 내쉴은 감사로 의식합니다. 처음에는 애써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호흡 그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이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를 한 달간 꾸준히 이어간 사람은 자신의 빗기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자기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지금 이 순간의 감사가 우주를 바꿉니다. 이 이야기를 닫기 전에 마지막 연구 한 편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의 크리스토퍼 오베이스 교수는 충격적인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다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사 표현의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장면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 제3자의 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보았을 뿐인데 자기 자신도 더 깊은 연결감을 느꼈고 더 협력하고자 했으며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났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감사가 결코 사적인 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신경계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함께 정렬됩니다. 한 가족에 단 한 사람이 올리는 감사의 광주가 있으면 그 가족의 곳간 전체가 천천히 다시 짜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단순한 진실이 이토록 오래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우습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값이 없어서 우리가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더 먼 곳만을 찾아 헤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은 하늘이 평범한 서민 누구나 너무나도 쉽게 만사형통의 신통 비법으로 찾아 쓸 수 있게 평범함 속에 감춰둔 천기누설의 명약입니다. 오늘의 신경과학과 동방의 깨달음이 한 목소리로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빛의 기둥과 심장과 뇌의 조화가 마음의 곳간과 신경 가소성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9%의 사망률 감소가 모두 같은 하나의 진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수행입니다. 감사는 깨달음입니다. 감사는 소망 성취 도약의 광주 빛기둥입니다. 모든 감사함은 단 한 번만일지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 소망 성취 등의 도약으로 읽히는 변화는 반드시 광주가 우주 공간 속으로 쏘아 올려지는 정도의 종교적 신의의 것 이상이어야 작동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단 한 호흡만이라도 진심으로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단순한 그 말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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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 마디의 떨림 안에서 당신의 빛기둥이 하늘을 향해 다시 곧게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소망 소원이 성공을 향해 이미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